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이낙연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에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일 오늘도 국힘당은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라임 옵티머스를 부르짖었습니다. 뻥튀기당이 물을 만난 고기같이 날뛰고 있는 거죠. 또 100년 전통의 친일 맛집 조선일보도 덩달아 신이나 주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주 웃기고들 앉아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청장은 12일 오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언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간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장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리스트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날 윤 청장 지시에 대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이대로 덮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고 이 지검장에겐 똑바로 수사하란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오는 22일 대검 국감에서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윤 청장이 정권과 긴장 관계를 감수하면서 할 말은 할 것이라는 것이다. 지난 정권 때인 2013년 국감 증인으로 나온 윤 청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파장을 일으켰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사 내전입니까? 정말 장편 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검찰청장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몰랐다. 이제와 다 끝난 수사를 정치권이 들고 일어나자 같이 손뼉을 치며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몰랐으면 무능한 식물청장이고 이제와 재수사하라고 했다면 정치 검찰을 자인하는 거죠. 여태까지 나온 게 뭐가 있나요? SBS 이현영 기자의 검찰발 단독기사 말고 뭐가 있냔 말이죠. 그냥 아니면 말고 카더라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 옵티머스 자회사에서 복합기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낙연 대표 이야기는 어디로 간 겁니까?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정정 보도나 후속 보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입니까? 이러니 검언유착 정치공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정권 흔들기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지금 뭐가 나왔길래 도대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그냥 또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제1야당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에 부합하는 사실이나 근거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중에 그냥 카더라 통실을 인용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냥 대통령 흔들고 정부 흠집 내고 여당 공격하고 이러면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얕은 정치이고 야당의 나쁜 정치만 심화시킬 뿐입니다.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사건 수사팀의 증언을 지시한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해 13일 장모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를 기다린다고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네 자신을 알아라 라는 교훈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소크라테스, 아니 테스 형이 이렇게 말했죠. 네 꼬라지를 알아라. 주제 파악을 하라는 말인 겁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신속한 옵티머스 수사를 촉구한다며 동시에 윤 청장의 장모,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박덕흠 의원 등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수사 지시를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이 한 발짝씩 전진될 때마다 법무부 장관과 여당 관계자들을 향한 실체 없는 의혹이 친검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나아가 수사권을 앞세운 보복행위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다던 윤 청장의 법과 원칙을 믿는다며 국민이 윤 청장의 진위를 의심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힘당을 향해서도 26일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공수처 출범은 선택의 영역이 아닌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는데요. 연일 촌철살인의 논평을 내고 있는 신영대 대변인의 활약이 눈부신데요. 100점 만점에 200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미디 같은 정치 개그맨과 극우보수 관종들의 말들이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그중 오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분 둘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벤플리트상 수상 소감을 향한 중국 네티즌의 반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는데요.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퉈 친한 척 챙기듯 하더니 곤란한 상황이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거리두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BTS는 미국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는 벤플리트상을 수상하면서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 네티즌들은 전쟁 당시 중국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BTS까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이죠.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들은 가끔 잊어먹는 걸까요? 하루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애정 결핍인가요? 아니면 관종인가요? 매일같이 이렇게 나대기도 힘든데요. 오늘도 기생충 교수가 한마디 하고 나섰는데요. 기가 찰 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당국대 교수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똘마니기만 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시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한단 말입니까?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 의원께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전에 제가 페이스북에서 김남국 의원을 조국 똘만이라고 불렀다며 머리맡에 조국 사진을 두고 자고 그 사진을 보며 가끔 눈물 짓기까지 하는 분에게 조국 똘만이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하지만 어제 국감장에서 추미애 장관을 위해 맹활약하는 김 의원을 보면서 제가 의원님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김 의원님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셨다. 충신의 대명사로 널리 회자되는 송나라 재상 진화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주군을 보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이라고 추 장관을 적극 옹호했는데요. 서 교수는 그래서 김 의원께 사과드린다며 김 의원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똘마니기만 한 게 아니라 추 장관님의 똘마니도 겸하고 계시다. 대부분의 똘마니가 한 명의 주군을 모시는 것도 힘겨운 판에 엄연히 다른 인격체인 조국과 추미애 모두를 같은 마음으로 모시는 김 의원님을 가히 똘마니계의 전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을 조국 똘마니로 국한시킨 건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저의 불찰이라며
앞으로도 두 분을 닮으시고 큰일 하시기리라고 덧붙였는데요. 기생충 서민 씨의 고소각. 이쯤 되면 이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거죠. 김남국 의원은 지체하지 말고 바로 고소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용서는 방관이 될 뿐입니다.